2017년에 비트코인 폭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식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또 이후에는 알트코인, 밈 주식 뭐 이런 것들이 폭등을 했고, 가까운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봐왔죠.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돈은 데이터다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의 신빙성을 보장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셨던 거죠. 이번에 테라 루나 이 상장 폐지 사태를 보면서 저는 1999년가 생각이 났어요.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며칠 전에 코인 시장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죠. 비트코인 같은 게 불안정하니까 안전한 방법으로 미국 달러에 코인을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스킴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인기를 끌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너무 좀 관심 밖이었기는 해요. 이건 제가 코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보면은 코인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분들도 뭐 그렇게 딱히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뭐 테라 루나 이게 상폐한다고 일이 터졌을 때 이게 뭐 대수인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상화폐 상장 폐지가 왜냐면 되게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 시장을 되게 크게 흔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살 바에는 그냥 달러를 사지 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스테이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디파이로 예금을 해두면 이자가 굉장히 크니까 이거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디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보증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돈은 데이터다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의 신빙성을 보장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셨던 거죠. 이번에 테라 루나 이 상장 폐지 사태를 보면서 저는 1999년 닷컴 버블 사태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제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배경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의 일을 좀 리마인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그 닷컴 버블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닷컴 버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되게 좋은 경제 공부가 될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닷컴 버블 경제의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버블은 경제적인 가치 이상으로 자산이 고평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역사적으로 줄곧 있어 왔어요. 17세기에는 뭐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유명했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철도 버블도 있었고요. 전기 버블도 있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금융주 버블, 바이오나 IT 버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버블로 기억이 되는 거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코스닥 시장의 닷컴 버블이었어요. 이게 유례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1999년 그 단 한 해에만 개별 주가 상승률이 3000% 이상인 종목이 막 속출했었고요. 특히 골드뱅크라고 하는 기업은요, IPO 이후 6개월 만에 7만% 상승했어요. 7만% 상승이라니. 알트코인이나 뭐 소위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상승률 같지 않나요? 그때는 코스닥이 코인 시장과 조금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요, 2020년 3월 최고점 292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나스닥 시장이 붕괴하면서 급락세로 돌변을 했고요. 결국 2000년도 말에는 51%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어요. 이게 99년부터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때의 기억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꼭꼭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되풀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닷컴 버블 때 조금 특이했던 기업이 있어가지고 하나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닷컴 버블 때 주가와 기업 가치의 이 괴리를 볼 때 정말 이거는 특이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요, 바로 세롬기술이에요. 세롬기술의 경우에는 무료 인터넷 전화, 뭐 다이얼패드라는 걸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최고 인기주로 막 떠오르던 때였어요. 세롬기술이 한때 시가총액이 한 5조 원을 넘보기도 했는데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 폭락 여파랑 뭐 그리고 실적 악화, 분식회계 이런저런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당시에 세롬기술 PER이 자그마치 2306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경이로운 PER이죠. 당시 거래소의 우량주였던 뭐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중공업 이런 데는요, PER이 10도 안 됐다고 해요. 한국 닷컴 버블 원인이 뭘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미국발 뉴 이코노미의 물결이 국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뉴 이코노미, 그러니까 뭐 신경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했던 90년대 시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고용률이 막 높아지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을 하거나 인건비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생산성 증가율이 막 떨어지겠죠? 물가가 오르니까요. 근데 90년대 미국 경제는요, 되게 특이했어요. 경제는 호황인데 임금은 하락하고요, 생산성은 증가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고전적인 경제 이론과는 잘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뉴 이코노미, 신경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경제를 설명했던 논리가 뭐였냐면요, IT 첨단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된 거다 하는 거였어요. 신경제는 IT 기술 덕분에 인플레이션 없이도 높은 성장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게 새로운 이게 패러다임이 됐던 거죠. 이런 논리 때문에 IT 버블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서 시작한 이 버블이 한국 코스닥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당시에 나스닥과 코스닥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되게 컸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이 상관계수가 0.9까지 증가했어요.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높은 거예요. 국내 닷컴 버블의 두 번째 원인은요, 벤처붐에서 찾을 수 있어요. 99년 당시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요, IMF 외환위기에서 간신히 이제 살아나와가지고 숨통이 트이려던 뭐 그런 찰나였어요.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을 하려고 IT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되게 많이 심려를 기울였어요. 다양하게 뭐 벤처기업 혜택 같은 것들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세금 지원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대책도 뭐 계속 발표를 했고요. 이런 지원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 덕분에 벤처 산업은 97년부터 2, 3년 만에 막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어요. 98년 이후에 2000년까지 벤처 기업이 2배씩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성장했고 벤처 금융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한 낙관론에 막 휩싸이기 시작했죠. 근데 생긴 지 2, 3년 된 벤처 기업의 시장 가치를요, 어떻게 제대로 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들 그냥 잘 모르고 벤처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달콤한 미래를 막 상상하면서 기대감으로 닷컴 주식을 막 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군중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이건 내가 빠져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확연히 와닿는 거예요. 버블 시기에는요, 이 군중심리 요인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진다고 해요. 2017년에 비트코인 폭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식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또 이후에는 알트코인, 밈주식 뭐 이런 것들이 폭등을 했고, 가까운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봐왔죠.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99년대와 마찬가지로 묻지마 투자가 득세했던 거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봤어요. 99년에는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막 무슨 미디어, 무슨 테크 이런 글자만 붙으면 무조건 사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IT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막 회사 이름에다가 IT 관련 회사인 것처럼 그 사명을 변경하고 이런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회사원이나 뭐 학생이나 주부 등 뭐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때 이제 코스닥 열풍에 동참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코스닥 시장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죠. 이런 버블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믿음이 지속될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갈지 잘 모르죠.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이 안 되면 맹목적인 믿음은 흘러내리기 마련이니까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그 주식 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이 있고 매출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전 찐주주님이라고 하시면 5만 전자가 돼도 눈 딱 감고 안 팔고 그렇게 계실걸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 뭐 떡 버티고 있고 넘사벽 기술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실질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지탱이 잘 안 돼요. 닷컴 버블 때는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뭐 신기루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거잖아요.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주가가 사상 누각처럼 허물어져 버렸던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닷컴 버블의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원인을 살펴봤어요. 원인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발 신경제의 물결이 국내까지 불어닥쳤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벤처 산업의 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중 심리적인 요인을 짚어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닷컴 버블의 특성을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 시기 버블의 특성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흥망성쇠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금융시장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좋은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나의 행동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